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공무원연금 올해 안에 개혁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4383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만 했는데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연내 필히 처리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3181번님께서는 공무원들 또한 우리 국민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데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겠죠? 라고 적으셨군요. 8383번님께서는요.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 이왕 하는 거 같이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또 따끔하게 적어 보내셨습니다. 네, 우물정 0945 휴대전화에 우물정 0945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포인트.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죠. 102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원망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실종자 가족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요. 오늘 오후 5시 25분경에 세월호 4층에 있는 중앙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이 실종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부패가 심해서 성별이나 옷차림이 뚜렷하진 않지만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발견된 점 등을 미뤄서 여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구조팀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2일 만에 시신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견됨에 따라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295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희호 여사가 만났죠. 네네, 근데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오갔다 오고 합니까? 네, 이호 여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요. 북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보겠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호 여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짰다. 그래서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여사님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번 만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자리랍니까? 네, 이호 여사는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35주기였죠. 지난 26일에 박 전 대통령 묘역에 처음으로 추모화환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감사의 뜻으로 만남을 요청하면서 오늘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였죠. 네. 네, 공무원 연금 개정안 네. 그거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요. 이 청와대 주문 때문인지 새누리당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그 대표 발의를 했고요. 여당 의원 전원이죠. 158명이 찬성하면서 이른바 당론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경에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3법이라고 그러죠. 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만났다고 하는데
이 법 어떻게 처리를 하겠답니까? 오늘 새누리당 이완구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이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유병헌법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세월호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게 늘 이제 얘기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 7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오늘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요. 당일 대통령의 그 행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 5시 15분 그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직접 또는 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간에서 이 소위 말하는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반박 자료로 보입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네. 새누리당에서 소속 의원 전원 찬성을 해서 당론으로 네. 발의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경제 포인트입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알려주시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줄줄이 인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얼마씩 오릅니까? 네, 앞으로 주민세는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인상될 전망입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원에서 1만 원 범위에서 주민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네. 평균 4,620원이었는데요. 이게 1만 원에서 2만 원 이하로 인상된다고 하고요. 또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등 그 영업용 자동차세율도 100% 올리게 됩니다. 또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였는데 네. 1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서 네.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그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야당은 이게 서민 증세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이 두 회사의 지분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삼성에 따르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그 금융당국의 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네. 예, 이 부회장은 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0.1%씩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분은 그 지난 6월 말까지 보유하던 삼성 자산운용 지분 7.7%를 삼성생명에 넘기고 확보한 현금 252억 원을 사들이는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 삼성그룹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회사인가요? 네, 둘 다 이제 금융 계열사인데 예. 그 6월 말 현재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이고요. 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 그 이건희 회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이재용 부회장은 이 금융사들과 지분 관계가 없었는데요. 이 부회장이 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갖게 되면 그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그 지분을 얻으려면은 보험법상의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예. 그 보험사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처음 주식을 살 때 그 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전체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회장 일가가 삼성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구조이기 때문에요. 네. 예,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화재 지분 인수를 하는 걸 놓고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관측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측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부회장이 금융사 지분을 매입하는 그 배경이
뭘까? 이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3세 경영 본격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그 이 부회장이 그 삼성생명의 2대 주주인 에버랜드 최대 주주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은 이미 확고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대내외적으로 그 금융 계열사에 대해서 그 이 부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알리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장 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뭐 강화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상속받고 또 대주주로서 지위를 사전에 승인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는 그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이건희 회장인데요. 이 지분이 그대로 이제 이대용 부회장에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승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분산이 될 경우에는 그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회장에게는 그 삼성생명의 지분을 사들여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루 대한민국 밖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보도국의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내용이 내일 유엔 총회에 보고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0시 반입니다. 예.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 3위원회에 지난 1년 동안의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는 건데요. 네. 이 보고에 앞서서 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라고 요청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과연 이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기소 대상에 적시할지 이게 이제 관심 아니었습니까? 구체적인 이름은 네네. 거론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르스만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달 초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동맹 국가 등의 거부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르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식량 지원 중단 등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우리나라의 남녀 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참 망신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좀 그렇죠. 네. 스위스 민간 연구단체인 세계경제포럼이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요. 예. 취업과 고용, 건강 등의 지표를 분석해서 남녀 평등 순위를 매겼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117위를 기록했습니다. 117위. 지난해도 같은 네. 조사를 했는데 6계단이나 또 더 내려간 더 것으로 내려갔어요. 나타났습니다. 네. 네네. 이 조사에서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그 뒤를 잇는 등 역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 5개국을 차지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9위로 가장 높았고 네. 미국과 중국은 각각 20위, 87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아름다운 섬 하와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화산 소식이군요. 네. 하와이의 한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이 됐다고요.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네요. 네,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입니다. 예. 이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불과 9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와이 카운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이 용암은 지난 6월 말부터 화산에서 거품 형태로 뿜어져 나왔었는데요. 네. 지난달 말에 잠깐 움직임을 멈췄다가 갈라진 땅 사이로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킬라우에아 화산은 지난 1983년부터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요즘 노동계에 현안이 많습니다. 어제는 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공무원 노조는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도 노동계 반발이 거센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두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상 간사를 맡고 계시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해서 예. 현재 일주일에 68시간이 허용되던 근로 시간을 네. 일주일에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되 예. 노사 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68시간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 서면 합의가 있으면은 8시간 추가하는 최대 60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허용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다만 근로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는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감소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 예. 또 생산성 향상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에 또 생산성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규모별로 이렇게 단계 6단계로 나눠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면서 반발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 아무래도 이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이제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만 하고 네.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 그쪽 그 양 단체의 방침이고요. 네. 또 그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에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0% 이상의 가산율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제 현행 그대로 놔뒀는데 그것을 50%가 아닌 100%의 할증률을 허용해라. 예. 라는 입장 차이 때문에 예.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근로기준법 제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요. 예. 또 소위 경영지에서 반대하는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예. 또 임금 체불하는 경우에 체불금 외에 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소위 말해서 기업의 불리한 내용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야당하고는 아직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건 다 아시다시피 의원이 발의하는 거는 일단 발의를 하고 네. 또 이 숙성 기간을 거치면은 그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법안 소위에 넘어가야 네. 논의가 시작되지 발의하는 것 자체로 논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직은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한 80건이 발의돼 있거든요. 네.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제 입장에서 통과되면 좋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네. 결국 80건의 그런 개정안을 용광로 속에 녹여서 네. 결국 대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야당 측 반응은 안 나왔고 아직 협의를 해보신 상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휴일 근로수당을 줄이면은 임금도 내려가는 꼴이고
또 중소규모의 사업장이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우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뿌리 산업 등 소위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68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는 6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킬 경우에 우리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2년 이하의 징역에. 예. 그래서 최장 지금 68시간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52시간으로 줄이겠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장 근로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훼손되고 있어서 네. 이런 장시간 근로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52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네. 예외적으로 노사 간에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8시간을 추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발의한 개정안이라도 근로시간이 기본적으로 16시간이 줄고요. 네. 또 최소 8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네. 그다음에 수당은 현행법하고 개정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수당이 줄어드는 법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노동부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던데 맞습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와 갖고 노동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네. 어떻게 내용을 담는 것이 근로자도 이해하고 기업도 이해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것이냐. 네. 이런 심사숙고 끝에 이 법을 발의했고요. 이 법 내용에 보면은 근로자들이 요구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기업들이 요구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 노동관계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게 돼 있고 예.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안 내용은 근로자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 기업, 재계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법안입니다. 네. 하지만은 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노사가 모두 윈윈하는 것이냐라는 고민 끝에 양쪽으로부터 용복을 각오를 하고 네. 절충해서 양쪽의 의견을 절충해서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예. 결국은 뭐 양 당사자가 대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 또 야당 입장 다르고 또 여당 입장 다르고 또 의원별로 입장이 다 틀립니다. 같은 여당 또 야당 의원들도 네. 결국 대타협을 해야만 법안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앞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면 거기서 끝낼 일이지 왜 서면 합의의 경우에 8시간 연장할 수 있게까지 했느냐. 이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빼시지 그러셨습니까? 이건 꼭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뭐 52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그 추가 연장 근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안전반월공단에 가서 소위 말해 뿌리산업 그 기업주들하고 또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은 우리 임금이 감소가 된다. 네. 자기들이 휴일날 근로해서 받는 수당이 자신의 보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월 평균 한 3, 4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뭐 한 270에서 한 300 정도 받는데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을 해도. 예. 그런데 그렇게 줄어든 임금을 갖고는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급격한 감소는 반대한다. 그리고 또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뿌리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납기를 빨리 맞춘다는 데 있답니다. 네. 외국에 다 수출하는데.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고 회사를 공장을 다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옮기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산성이 수반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단계적으로 적용해주고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줘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건 오로지 영세 중소기업, 즉 한계에 봉착한 그런 중소기업과 또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루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추가 8시간 연장 근로라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낸 겁니다. 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환노위 소관은 아니죠? 그거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또 못을 박았죠, 그죠? 예. 이렇게 여야 합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소관이 아니시죠? 글쎄, 뭐 참 어려운 개혁 작업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네. 이 법안을 이제 발의해서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분통이 터질 일이고 또 평생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굉장히 좀 섭섭하고 또 분노도 표할 일이지만은 또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국민의 한 70%가 찬성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서 뭐 아마 야당도 그런 국민들의 그런 뜻을 거스르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 당이 좀 시끌시끌합니까? 뭐 김태우 최고위원 어쩌고. 글쎄 뭐 김태우 최고위원이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뭐 별다른 그냥 복귀할 거 뭐 크게 뭐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귀할 것 같아요? 복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들을 선출을 했는데 네. 당원들을 선출했는데 그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의 저는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쪽 이동 차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광명교부터 신정교를 지나 목동교까지 정체입니다. 도심 양화로는 서교동 사거리에서 지금 합정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산로 이대 부고 입구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까지 차간육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요. 반대편도 아직은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촌로 이대역에서 아현역까지 양방면 정체 서행입니다. 한남대로는 계속해서 강남 쪽 이동 차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남산 2, 3호 터널도 아직은 강남 쪽으로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에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공무원연금 올해 안에 개혁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을 갖고 더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4268번님께서는요. 나라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개혁해야 한다 하신다는 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4085번님께서는 정치인들부터 개혁해야 나라가 올바르게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의원분들이 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공무원 연금 올해 안에 개혁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을 갖고 더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 공급 브랜드 아파트 중흥 S클래스가 평택 소사벌 지구에 옵니다. 중소형 대단지, 삼성전자, KTX 신평택역 예정 등 평택의 미래를 누리는 소사벌 지구 중흥 S클래스 11월 중 오픈. 문의 655-3700.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윤호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102일 만이죠. 오늘 세월호 선체에서 실종자 시신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신이 항구가 발견이 됐죠. 네. 기자회견 하시기 직전에 소식을 네.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참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아직까지도 뭐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종자 가족 인양 문제에 관해서 네. 가족대책위원회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잘 아시는 대로 어제 뭐 5대4라고 하는 투표를 해서 이제 부결이 돼서 계속 수색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 이제 시신이 항구 102일 만에 나온 게 이제 명확한 저희 입장의 근거가 되는데요.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발견된 그 장소는 이미 저희가 8월 6일 날 예. 그 해수부 해경에다가 알려준 장소입니다. 아, 예. 예, 거기에 저희 생존 학생들의 증언을 모아서 네. 그곳에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거기를 수색을 해달라. 그게 4층 예. 중앙부 화장실이죠. 네, 그렇죠. 거기 정확하게 짚었고요, 저희가. 네. 그 외에도 몇 군데를 짚었는데 그때 나온 답은 그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수색을 하겠다. 네. 라고 답이 왔었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했는데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없다고 그랬군요. 예. 그런데 오늘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수색을 한 게 아니죠. 네. 예, 수색을 그 작은 공간인 화장실인데 여러 번 봐도 바로 발견이 되는 정도인데 그래서 결국 저희들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인양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저희가 분명히 예상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런 공간이 있는데 네. 아직도 못 들어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그 설명을 해주고 네. 또 정말로 제대로 수색을 했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면 네.
저희 가족들도 충분히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이미 결정이 났었겠죠. 네. 좀 책임 있는 어떤 수색 구조의 자세를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인양에 관한 자료나 근거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동안의 언론을 보면은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뭐 인양과 관련된 뭐 검토들을 쭉 해온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질문을 하면 그게 네. 아니다. 그냥 사전 준비 차원에서 한 거지. 뭐 계획 세운 적 없다라고 숨기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양을 해야 되고 또 인양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다음에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단 한 번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전 준비 자료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지금 가족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전 준비 자료도 좀 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 공유를 해야 공유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을 몇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시를 한 적이 없고 무조건 끝까지 수색을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인양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오해받을까 봐서 그런지도 모르죠. 예, 뭐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해가 가세요? 그럴수록 털어놓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분명히 아니라고 해놨는데 지금 와서는 또 맞는 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데 이 조우할 기회가 될까요? 좀 그러기를 좀 강하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 국회 앞에 있는데 네. 물론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저희를 보실 수는 없겠지만 네. 단 몇 분만이라도 지나가시면서 멈춰서라도 저희하고 잠깐 좀 얘기를 나누실 수 있다고 그러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경제 살리기. 지금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화두이기는 한데요. 확장형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 최경원 경제부총리. 하지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번 주 개편을 맞아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위원회에 혁신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합류하신 분입니다.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88만 원 세대의 저자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건 알려지지 않고 그냥 책이 하도 유명해가지고요. 그 사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전에까지 들어갔습니까? 그 학자로서 네. 30대 사전에 들어가는 개념을 만든 게 영광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정치혁신위원회에 합류를 하셨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정당에 가입을 하시게 된 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당원을 가입한 건 아니고요. 네. 외부 전문가이긴 한데 보니 야당이 혐오를 넘어서 이제는 무관심이더라고요. 네, 야당이 대해서.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약한 힘이라도 좀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최경원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그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데요. 경제부총리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식만 보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상태대로 됐고 집값이 약간 올랐는데 그것에 비해서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조 경제라고 얘기하거나 뭐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용이 없고 있는 건 아파트 부양책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줄 것인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값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본과 돈이 땅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네.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로 분산돼 가면서 창업도 생기고 자발적 균형이 생기는데 일부러 균형을 깨면서 집값을 올렸으니까 미래 가능성이 더 좁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꼭 반드시 뭐 부동산 값만 올리려겠다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효과가 있더라고요. 금리도 인하를 해서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해서 사람들한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집 사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단계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을 하거나 혹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서 알아서 움직이게 해주거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집값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시그널을 주니까 네. 다른 쪽은 지금 투자가 안 되죠 오히려. 예, 오히려 부동산 때문에 다른 쪽에 투자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아직 국회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업 소득 무슨 관료 세제라든가 뭔가 기업이 좀 투자를 해라. 기업에 돈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뭐 이런 사인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통과될지를 모르겠고. 네. 아니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정말 투자를 안 한다. 이게 내수 부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수 부진 심각하면은 네.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 건 맞죠. 예. 근데 그거는 간판만 있지 소득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하는 게 없다. 예. 예. 아까 말은 있었죠. 소득 주던 경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럼 과연 무엇을 하시겠느냐. 네. 그랬더니 기업한테 사람들 월급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조금 주겠다라는 건데 네.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고 네. 또 실제로 그렇게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노동 친화적인 정책 같은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죠. 네. 노동 친화적 정책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단기 고용 위주로 가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게 파견직을 지금 100%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의 비정규직도 힘든데 예. 여기에 파견까지 일반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이 2090년대 2000년대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불황을 보자고 하면서 일본이 망한 길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일본은 오히려 답습하고 있다. 완전히 똑같죠. 그럼 오히려 이제 노동 조건을 더 강화하고 예, 그렇게 뭔가 해서 그렇게 하고 노동 소득을 좀 높여주고 그래서 가게를 좀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창조적 복지라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한참 한 게 사실은 고용의 질을 높여주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고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월급이 높아지니까 네. 더 많이 지출하고 세금도 들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제로 하는 효과는 반대로 가고 있죠.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시간제 계약 이렇게 해서 더 나쁜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많이 돌리겠다고 벌써 몇 차례 걸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했죠. 말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네. 그 해에는 공공 부분에서 전환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뽑을 때부터는 다시 비정규직을 뽑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색만 한번 내고 안정화되지 않은 정책이 돼버렸죠. 네. 조금 전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간 선택제 같은 것은 외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대우를 이제 정규직과 이제 같이 다 해주겠다는 것이고. 근데 정규직 자질 그러니까 늘리면서 네. 그 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한국은 처음부터 투트랙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처음부터 정규직 들어가서 그 길로 가고 네. 시간제는 시간제 길로 가니까 네. 이게 안정화될지 아닐지 신뢰가 없는 거야 지금. 예. 말은 그렇게 했다가 예. 진짜로 아직 깎으면 어떡하냐. 너 지금 구조조정 안 한다는 보장 있냐. 네.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네. 신뢰를 얻는 과정이 없었고 그다음에 아마 보나마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질 좋지 않은 일자리를 늘릴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취업자가 정규직이 있고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정규직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괜찮다고 하면은 다른 시간제 일자리도 선택 대안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몰리고 몰려서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판단한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비정규직도 그러니까 제도를 많이 바꿔야 되지만 조금 더 장기적 안정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이. 예. 비정규직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안정성을. 되더라도 예. 일단 5년, 6년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모르죠.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는 그냥 알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종신고용이었는데 네. 종신고용을 그냥 가라고 하면 잘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종별로 필요한 인센티브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안정적인 고용 자체로 조금 정부가 지원을 해야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비정규직밖에 생길 수 없는 형태로 정책 기조를 끌고 가니까 개인들은 불안하고 또 어떤 직업에 들어갔어도 이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혼이 유예되는 거죠. 그때까지. 네. 아니 제 젊은 사람들 만든 인터뷰해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한 여성들 만나보니까 이제 좀 선도 들어오고 소개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상태에서는 네. 연애, 결혼, 출산 네. 다 연계돼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아기 낳으라 하면 누가 낳겠어요? 지금 뭐 생각하기에야 뭐 당연히 뭐 정규직 일자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으니까 네. 총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처럼 하나도 노력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글쎄 지금 전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뭐 말할 수 한다고 있나요? 뭐 있나요 지금 하시는 아니 거? 뭐 기업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문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뭐 정규직화된 것도 꽤 있고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인데 보통 외국에 한 30-40% 정도가 네, 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되거든요. 예. 우린 높이 해봐야 지금 10% 내외예요. 네.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세게 해야 결국 이제 OECD 평균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제 입으로만 했죠. 입으로만 했다. 네. 아 근데 어떤 정책 당국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슨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니 정규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거 다 알 거고 정책 당국자에 그런 걸 당연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4대강 네.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예. 4대강에도 22절 넣고 네. 자원외교한다고 40절 넣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청년 문제는 조 단위 밑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게 그렇게 예산 순위가 떨어져야 되느냐. 네. 그렇지 않거든요. 조 단위로 집어넣으면은 금방 개선이 되죠. 아, 아예 그냥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그냥 뭐 지금 뭐 엄청나게 그 빚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 단위라도 많이 투입을 해서 아니 20조 40조 그렇게 네. 지금 썼잖아요. 네.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그 돈을 그렇게 쓰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금방 가시도 성과가 나오죠. 그렇게 네. 단기 조치 취하고 나면은 네. 경제 체질이 개선되니까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거나 지원이 없더라도 예.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노동의 유연성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해야죠, 그건 사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정 정도는 노동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직돼 있는 노동 정책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서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네. 노동계는 이제 기업계를 못 믿고. 네.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님 얘기하신 식으로 뭐 사회적 대타협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사회적 어떤 토론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은 네. 청년들에게 수혜가 가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이거죠. 네. 근데 지금 서로 무서워서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계도 좀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정부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예산을 늘린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있겠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서 예. 대폭적인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노동의 유연성 문제하고는 사실은 주제로 말하면 상반된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종신고용이 아니더라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10년 정도 안정적인 계약 조건을 서로 만들 수 있게 법제도 이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종신고용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은 네. 10년 정도 일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을 할 수 없느냐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일원화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10년 뭐 정신고용도 아니고 그런 고용을 무슨 고용이라고 그래요? 10년짜리라고 한다면 그게 지금 경제학적으로 또는 이렇게 아니, 근데 학문적으로 정립된 이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네덜란드 모델이라고 할 때는 예, 예.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거였습니까? 한 10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예.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바뀌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러면 연구개발 훈련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일정 부분 보장해주고 네. 그러면 10년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혹시 거기서 다시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데 전환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서 10년 정도 고용하는 것에 관해서 정부가 보장을 하라고요? 정부가 전환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법적인 보장이 아니라 네, 네. 교육 훈련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주고 해고되었을 때 지금 6개월 정도만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걸 조금 더 길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안정성 자체를 만들 수 있죠. 네, 뭐 그런 주장이시군요. 자, 근데 특히나 이 청년층의 일자리가 이게 참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앞에 말씀하셨지만 손도 보지 못할 정도로 네, 손이 예. 안 들어올 정도의 그런 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죠. 이게 무슨 어떻게 사회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교육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돈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들어간다. 예. 예.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그리고 교육을 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효과가 빨리 안 나오거든요. 네. 프랑스가 출산 문제를 푼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네. 근데 어떤 제도 때문에 프랑스 출산이 해결됐냐라고 하면은 아무도 분석을 못 해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던지다 보니까 몇 년 후에 효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청년 고용에 관해서도 가능한 모든 것들을 조금 더 큰 돈의 규모로 쓰면은 네. 4, 5년 후에 효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처럼 말만 하고 돈은 안 들어가면은 네. 서로 핑계만 대지 변화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쓴다고 하는 거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재정 투자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20조, 40조 무슨 4대강 아니면 예를 들면은 자원 얘기하듯이 영화 같은 데는 예.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영화계에 있는 스태프들이 굉장히 임금 상황도 나쁘고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일단 사회보험, 4대 보험 같은 걸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고 노는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꼭 필요해서 육성하겠다는 산업 쪽에는 일정한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러면은 영화에서 효과가 나오면 부가세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지만 열악한 분야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원은 뭐 결국 재정 문제가 재정 정책을 하는데 아니면 뭐 정부에서 빚을 내 가지고 아니 재정 정책으로 공기업에서 예. SOC로 들어가는 돈들의 일부를 떼면은 사실 재원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건비 형태로 쓰면 효과도 빠르고 네. 투자 효과도 큰데 지금 SOC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넣죠. 국가 자원 배분을 할 때 SOC 쪽보다도 인건비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시네요. 그리고 그거는 빚을 내서라도 해라. 예.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닐 텐데요. 근데 그 정도 해야 네. 조금 효과가 난다 이거죠. 외국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외국은 우리만큼 심각하지 않잖아요. 왜요? 외국도 상당히 심각했죠. 지표만 그렇게 보이지. 네. 우리나라의 실질 고용률과 임금도 비교해 보면요. 네. 이런 나라가 OECD 별로 없어요. 일본 비정규직이 우리나라보다 시간제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이 훨씬 높아요. 호주도 몇 배고. 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죠. 아니면 네. 최저임금이라도 네. 최소한 호주나 일본이나 네. 이런 데 수준으로 높일 노력이라도 해야죠. 최저임금을 높여라. 그거 다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그런데 각 기업이나 무슨 작은 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을 다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때 거기도 또 재정을 투입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무슨 종류로 우선 사업을 예를 들면 산업별? 네, 산업별로 접근하자 이거죠. 예. 근데 이런 거죠. 치킨집에다가 보조금을 주자. 이건 어렵겠죠. 그건 안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거는. 그건 어렵고. 그런데 예를 들면 영화나 창조나 IT라든가 네. 교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되는 분야고 거기에 좋은 머리들이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게 청년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는 지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라도 먼저 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제 특정 산업, 장래 유망한 또는 육성해야 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빚을 내야죠. 정부가 뭐 예산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빚을 내 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줘라. 그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근데 지금 워낙에 파격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이거는 그 일본 민주당이 네. 집권할 때 시멘트 대신 사람에게라고 하면서 이행을 못해서 그렇지 그쪽에서도 다 나왔던 공약들이에요. 근데 일본 민주당도 이행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이유로 못했죠. 어떤 이유로 못했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거기도 개판. 어차피 거기도 굉장히 사실은 민주당 때 곤욕을 치르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거긴 개파 문제로. 개파 문제?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당이 합쳐져 가지고서 네. 하다 보니까 그 총리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6개월 정도 싸우다가 공약들을 이행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뭐 경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론적으로는 맞으시죠. 시간이 뭐 어느덧 아주 재미있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정리 좀 해봐 주시죠. 앞으로 지금 이제 현 경제 체제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처리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은 이제 청년들 주머니에 조금 더 돈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편안하다 생각하면은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걸 가계소득을 늘려라. 내수가 늘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거 바꿔 써야 되는 경제 전환인데 경제 위기 때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이노믹스는 다시 토건형으로 가는데 이 방법 말고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요. 사실 최경환 총리 취임하면서부터는 그 내수 진작하겠다,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을 하겠다 이런 공언들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시라 이거죠. 그걸 지금 하시라.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 정책을 내놔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라도 야 구국의 은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석훈 박사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공무원 연금 올해 안에 개혁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을 갖고 더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175번님께서는요. 더 늦게 시작한 국민연금도 2번이나 개혁했는데 당연히 개혁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559번님께서는요. 연금이 줄어들면 구공무원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고위공무원부터 차차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역시 도전의 끝자리 4178번님께 주간 경향, 2839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시아, 안홍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